그럼 4, 4분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에 두 분 다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후에도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누구다 확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거 지원할 거야 정책 내고 막 나는 그랬어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대선 공감. 끝나면 그래서 누가 돼도. 부양책 됐어. 그런데 실적단이나 성장이 안 나와. 그때가 난 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돈을 막 찍어내서 대선 그 서로 이제 표 풀리는 정책도 미국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누가 되든 이제 걷어들여야 되거든. 우리나라 지금 기업 실무 제조업 경기가 워낙 바닥에 너무 안 좋아 이거. IMF보다 뭐 훨씬 더 안 좋다는 게 내가 실무를 느끼니까. 예전에는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그 대출 이자라든지 신용을 연장해 달라고 기업이나 개인들이 찾아왔거든. 근데 요즘 어떠냐면 나 저 공장문 닫았으니까 그 대출금 공매해서 회수해 가고 나머지 돌려주시래. 문 닫았다고.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는 너무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투자들한테 현금을 좀 확보해 두세요. 그러면 올 연말 내년 되면 진짜 투자할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것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이 무구 선생 같이 11월 3일 대선이 누가 되든 뭐 트럼프가 불복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불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 치고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이제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 상대로 적지 않을까.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 대선 내후년이니까 아직도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 그 경제 패러다임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비드 관련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이런 관련주들이 안 좋을 것이 나도 안 좋을 거로 보거든 사실은 몇 개 선별적인 거 이외에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걔들도 보호주의만 강화해서 미국 한국산 쓰지 말고 자체 하는 거 써. 이번에 마스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스크도 연초만 하더라도 한 장에 3,000원, 10,000원 받았는데 지금은 160원이야. 인터넷 보니까 100원 이하야. 그래요? 저기 덴탈 마스크는. 그게 1,500원, 2,000원씩 샀던 거거든. 근데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스크 제작하다가 막판에 들어간 사람 다 물려가지고 지금. 마스크 관련주. 그렇지. 마스크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메릴랜드 우리나라 사위라 한국 사위라는 그분 미국 유럽에도 총리하셨던 분도 있고 미국에 주지사 하셨던 분도 있고 그 사람들 수입해는 요즘은 이제 자체 제작이고 땅 들어가 지금 마스크가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거니까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그러면 미국 대선에 누가 되든 경기는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주식시장이 유리해요? 아니면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도 난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내가 미국인이라면 트럼프가 되는 게 좋겠지. 그런데? 내가 한국인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분들도 나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업황이나 섹터로 구분되지 전체로 난 끌고 갈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래도 트럼프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글로벌 환경에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야. 막 협박하지만 그렇지. 비즈니스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근데 바이든이나 그 민주당 정부는 정의나 철학을 규조화 시켜갖고 거기에 껴맞추는 거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는 경제지상주의자들이 실리주의자. 그렇지. 많이 벌어서 많이 잘 쓰자 하는 거고 여기는 안정적으로 가자. 좀 모두가 평등 개념, 그 정의 개념, 규제 개념이 강한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냥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트럼프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트럼프가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조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 KC 코트라 이런 건 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트레이딩 개념이지. 그리고 이 불확실성 그래서 이러한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11월 달 전에 오늘 10,000원 갔다가 급락하는 것도 변동성 매매지. 이게 추세로 진짜 조 바이든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이제 다음 주가 가면 이제 11월 3일 코앞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갈 때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5대5나 몇 대 확률이니까 나는 승부를 걸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결과 보고 나서 다시 다음 게임이 나오면 나왔지.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정치가 정의를 주착하면서
무조건 팔로미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실전에서는. 이거는 개념이 없어. 모든 걸 희생을 강화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그럼 트럼프인데 그 사람. 트럼프는 장사꾼이야. 이게 지금 조 바이든 말씀하시는 조 바이든은 특히 그 싱크탱크나 측근들은 잘못하면 이거를 기후협약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규제와 규범해 갖고 깡패짓 하겠다는 얘기거든. 전 세계 돌아가서 얘네도 안 들어가면 규제하거나 또 아까 ESG도 이것도 규범 규제 만들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유럽에서 이거를 조건 안 맞추면 니네들하고 거래 안 하겠다. 이게 자산 운용사나 금융계에도 영향을 미쳐. 어떤 펀드는 니네들 맡긴 거 나 니네들 규약 안 맞추니까 빼겠다. 거기에 휘청휘청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이 ESG라는 개념이 그 주도주를 테마 만들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 차별화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은 쉽지가 않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떤 느끼냐면 반은 현금 갖고 있고 반은 다운받아 싸지면 잠깐 들어갔다 딱 트레이딩하고. 그럼 이미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린 사람들을 그동안 주다닌 사람 나는 과감히 끊고 나가라고 봐. 오 손절? 아니 역사 바뀌었네. 아니지. 손절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금년도 안 간 종목들. 금년도 올라간 종목들은 손절을 하고. 근데 내가 이때까지 진짜 긴 시간을 사귀었는데 손절하는 말 처음 들은 것 같아. 지금 이거 진단 키트나 이런 바이오는 손절하라. 손절? 이야. 지금도 손절하라. 물린 사람들. 대단해. 근데 발전이. 예를 들어서 하나 투어라든지 롯데지주라든지 현대신라라든지 구경제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갖고 지금 52주 최저가에 바닥에 오는 건 더 사라. 냅둬라. 그러니까 그러고 3년 가라? 3년 가라. 3년 되면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3년 더 가라. 3년 더 가라. 그래서 10년 채우자.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일단 현재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우리 빅히트 얘기 좀 살짝 해볼까요? 빅히트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딱 개장하고 그러니까 2분 동안 따상 갔다가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어요. 나는 이거 그 빅히트 때문에 BTS 때문에 대박 쳤어. 선생님요? 시초가 시작하면도 상한가 딱 그러고 다 폭락했지. 무조건 때려라. 첫날 때려라. 첫날. 근데 선생님 그건 지금까지 SK바이오팜이랑 카카오게임즈가 그리고 계속 갔잖아요. 근데 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우리 시장에 직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첫날 다 때렸어요. 그래. 진짜요? 그래. 다 첫날이지. 왜냐면 이 시장의 에너지가 죽은 거야. 그 공모주도 막 돈이 넘쳐나가지고 으쌰으쌰 할 때 그때는 이제 상반기나 여름가는 가능했지. 근데 이미 그 어떤 누가 와도 날고 기는 세계적 미국 뭐 어떤 애가 와도 첫날 무조건 때려야 되는 시점. 그거는 빅히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나머지는 빅히트나 그렇지 이미 지난 9월달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할 때도 다른 종목은 공모주 이하로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지고 이미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거지. 그 바보들 아니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초보자분들이 아니신 분이라면 이미 다 때렸지 첫날. 그리고 그래. 나는 언론도 문제 있어. 그냥 그렇지. 성장장에서 너무 빨아주잖아. 이쪽 가면 뭐 난리친다, 뭐 따따상가다. 그런데 호구가 되신 거야. 여기 따라가신 분은 그 언론에. 그러니까 이 자본의 시장은 냉정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뭐 흥분해서 그냥 대규모 대여다 해갖고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뭐 빅히트 전 세계 10대 글로벌 그 국부펀드가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엔트라고 11월 달에 중국 알리바바 계열사인 엔트가 IPO 상장해. 전 세계 10대 국부펀드에 5개가 들어가. 그 지분을 참여한다. 그 지분 참여지. 투자.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싸우고 트럼프가 뭐 투자 제하고 막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돈은 중국 가려고 지금 눈이 뻘게 있어. 지금 그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IPO 러시라는 게 시장 망가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게 갑자기 지금 같은 분위기 아니면 저런 예를 들어서 나는 빅히트는 5만 원, 10만 원이 제격이다.
응? 나도 어. 그 빅히트 누구지? 방탄? 방탄의 방탄의 저 팬클럽 이름이 뭐야? 아미. 아미가 들으면 큰일 나. 아 그래? 난리 나. 아니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지각이고 난리 이게 자본시장의 자본 논리로 보면 지금 분위기에서 너무 과대평가에 상장이 된 거야. 네, 나도 그래. 이 엔터테인먼트 그 지론을 하는 게 내가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가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미국인 분인데 청교도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이분은 뭐 향락, 오락, 빠치 이런 사업에 투자를 아예 안 해. 근데 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게 일부 몇 개 유능한 선수 가수들로 인해서 매출의 80~90%가 생경되는 거야. 그럼 얘들이 어떤 급격한 일로 인해서 내분이라는 데에서 빠져버. 그럼 제로의 회사 매출이 불안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어떤 회사가 남들은 30년 30년 공력해도 조단위 3조 이 공력을 얻기 힘든데 새로운 세상 안 만들어왔어도 자고 일어나서 딱 해갖고 조단위 에너지 나온다? 이거 거품이라고. 그럼 선생님 빅히트의 에너지가 좀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빅히트의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방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티스트 군단이 좀 라인업이 잘 되어 있는 다른 엔터주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는 얘기도 엔터주는 어떤 면에서 중국 판호가 풀리거나 그래서 비즈니스가 내수 시장을 뚫으면 볼 거고 방탄 에너지로 인해서 내수주 엔터테인먼트는 나는 끝났다고 봐. 방 대표가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BTS 그 몇 명의 멤버가 7명인가요? 그 친구들한테 이미 지분을 증여를 했잖아요. 네. 지분을 해줬는데 그것도 잘한 거. 근데 그걸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방탄을 이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인 예능, 문화 그런 컨텐츠를 전반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큰 회사가 된다면 혹시 모를까?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연예기획사 형식으로 해서 유명한 애들 몇 명 모아놓고 그것 때문에 매출 올라서 했다. 이거는 사상도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방 대표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난 그거를 1년으로 해볼래. 1년 정도? 그리고 걔네들이 군대 간다고 갔다 할 때 주가 수준 볼래. 그러면 이제 군대 가야 마치 되니까. 그 승리 사건 나올 때 YG 엔터 사는 논리하고 근데 똑같아. 저 무구선이 저때 군대 생활이 좀 갠지 짧고 근데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가는 사람은 또 길다고. 아니 그래. 그래도 방탄 중에 누가 군대 간다 주가 한 30% 변동할 걸? 그럴까? 근데 옛날에 보면 저기나. 그 유닛 활동이라고도 하잖아요. 누가 빠지면은 이제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물론 3명, 5명 뭐.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가지 않을까요? 그 에너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야 가치가 오케이. 다른 플랫폼이 맞아. 나와요. 네, 플랫폼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돼. 자, 그러면 IPO 시장 자체가 너무 과열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내년에도 IPO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또 내년에 시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언제 될지 모르는 롯데지주. 그러니까 좋아진 거 롯데도 이번에도 있고. 그 동학개미 영향으로 과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배정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배정한다니까. 개인의 배정률이 늘어났대요. 1억이 2주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들, 개미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유리가 아니라 똑같은 형평성을 갖고 있는 불리하지 않게끔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IPO 시장 중에서도 진짜 카카오뱅크나 이 카카오뱅크 이전에 또 한다 그러죠. 뭐죠? 카카오 뭐죠? K뱅크. K뱅크 말고 카카오에서 하는 거. 카카오 또 있는데. 카카오 원래 아닌데?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하고 올해 한다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뭐 카카오 그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몰라. 하나 있어. 카카오 게임즈 했고. 또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굵직굵직한 이미 검증된 그룹사들이라든지 회사들은 역시 IPO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IPO 투자는 저는 권하고 싶은 게요. 안전하게 채권 투자라든지 그냥 은행의 고정금리, 정기저금 이자를 목표로 하는 이런 안전하면서도 금리를 목표치가 수익률 목표치가 작은 분들은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도 받는 건 반대 안 해. 전혀 대신 첫날이나 3일 안에 팔아라.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첫날이나. 고모주 펀드가 그러니까 첫날에서 무너지는 게 있고 3일까지 가는 게 있고는 각 천차만별일 테니까 급등해서 어느 선을 딱 지정해 놓고 깨면 무조건 던져라. 그래. 그런 논리 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마세요. 근데 공모가 이상에서 충분히 팔 수 있으니까. 은행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낫고 그거야 당연하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비교가 안 있으니까 되죠, 비교가. 개인 그거는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열려 그러니까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는 여러 군데 개설을 해놓고서 여기가 막 아주머니들 뛰어다녔거든. 그리고 혼자 막 가족 한 10대 명 해가지고 개설하고 그래서 증권회사에 있으면 막 그날 공모주 청약하는 여직원들이 엄청 밤새도록 고생하거든. 근데 지금 그것도 방지한다는 것도 좋은 제도고. 그래서 그냥 증권회사에 자금이 있으면서 뭐 평소에 채권 위주로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권하지 앞으로. 그치? 네. 단기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되게 풍성하게 나눠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이 주말에 올라가니까 다음 주 장세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되는지 좀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요, 선생님? 추세가 이탈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죽은 거는 장대 음봉으로 해서 개파락으로 코스피 시작을 기준으로 보면 2300선이 그냥 붕괴된다든지 이라면은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은 한 1, 2주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더군다나 월 말로 갈수록 미 대선의 영향에 따른 그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에 의해서 요동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쉬시라 하는 멘트를 먼저 드리고, 근데 시장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 아까 우리 무구 선생님 손절한다는 얘기 내가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드렸다시피 나는 손절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딱 테마를 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고 있는 그린 에너지, 수소차 같은 그린 에너지, 그린 펀드 관련한 그린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주라도 지금 그래도 가장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4, 4분기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는 2차전지 관련 테마라든지, 그리고 그래도 코비드에서 그나마 아직 수혜가 예상되는 집콕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나 봐도 이렇게 테마가 될 수, 이슈가 될 수, 이런 거 이외에는 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도 짧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식 투자해서 집 사거나 벤츠를 사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 소고기 한우 툭불 반찬값 정도 벌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음 주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지수는 그냥 내년 연초까지 하락이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럼 대형주를 매매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인버스는 인버스인데 수익률은 안 난다. 빠지는데 수익률은 그것도 무슨 논리? 삼성전자, SK 받치니까. 그럼 삼성전자나 SK텔레콤 타야겠네. 근데 수익률 5%. 5%? 귀신같이 사야 10%.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 하지 마. 아니지. 그럼 종목에 집중해. 종목에 집중하자. 현대엘리베이터 사라. 그러니까 오래 볼 수 있는 종목을 보자. 그러니까 나 시간 여행하는 종목들은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고, 지금 만약에 장외 트레이딩, 이제 난 트레이딩 종목들을 골라서 비슷해. 그냥 사서 단타치기로 한 3개월. 단타면 목표 수익률을 몇 퍼센트 정도를? 귀신같이 해갖고 20, 30%. 30%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중소형주는 하루만 해도 움직여. 그럼 올라간. 근데 그게 올라가면 너무 팔아야지. 어려운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더 갈 것 같아. 욕심 그러니까 버려야지. 그러니까 요새는 욕심 버려야지. 20% 올라가면서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놀래요. 이미 그거 괜히 뒷설거지 당하거나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 상따 매매는 지금 하는 시점이 아니고. 당연하지. 상황 팔아야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A가 갈 때 한꺼번에 에너지가 작아서 A가 갈 때 다 못 가. 그러면 A가 갈 때 B, C를 노리는 거야. 연골고리로. 아까 얘기한 전방 갈 때 현대엘리베이터 딱 가듯이, 만약에 KC코트에 급등했어. 그러면 거기에 KC그린홀딩스가 아직 못 가면 그거 바닥에 사서 한 10에서 20% 순환 파마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지금 시장의 질이 나쁘다는 게 이제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거든. 전방 가면 나는 디지털 조선이나 KNN 이런 것들. 무구선 좋아하는 요즘 롯데케미칼 좋대. 롯데 대한유한은 더 좋았어. 그래? 대한유한은 더블 갔어. 이렇게 두 분 같이 계시니까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사기를 못 쳐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더 풍성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종목별 접근자. 그리고 사는 타이밍은 나스닥이 급락한 날 사는 거예요.
나스닥은. 그래도 안 그러면 나오지. 자산에서 현금 비중은 몇 % 정도 확보를 해놔야 돼요? 한 50%? 50%? 50%. 제일 무책임한 발언이다. 50%면 근데 손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일반적으로 바닥에 근데 있다고 해도 제가 이거 30년 이상 주식시장에 있어 보니까 손절을 잘 하시는 분이 오래 살아남아. 선생님은 10% 미만 더 나는 빠지면 그렇죠. 나는 칼같이 원칙적으로 손절이잖아요. 한 9% 손실이 9% 정도 간다.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 회사라도 나는 손절이야. 진짜요? 진짜로? 다시 사더라고. 그런데 손절하고 되게 가는 종목이 있어. 그럼 다시 사더라도.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마음고생을 덜해. 속이 덜어. 속이 안 상해. 속병이 안 생겨. 그 갤포스라든지 암포제린 거 안 먹어도 돼. 저도 그거 뭔지 먹으면, 알아요. 그지? 뭐 처음에는 10%였다, 20%, 30%, 이런 이거는 그럼 이제 응원하게 내 돼. 내 편. 넌 할 수 있어. 올라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 볼 때마다 속상하고 속병 생기. 미쳐. 그러니까 아예 딱. 그거랑 그렇죠. 그게 오래 사는 비결. 주식 투자도 제 우리 옛날에 무슨 광고 있었잖아요. 식용유 광고가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닌데 하는 식용유 광고 기억나? 동방유량이라고 맞아. 얘는 없었는데 그 식용유가 있었어. 그래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식용 좋은 거 쓴다는 거야.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닌데 하면서 자기는 좋은 거 쓴다는 얘기. 그것처럼 주식도 하루 이틀 아니거든. 이게 돈만 번다면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 그 동방 얘기하지 마. 왜? 여기 동방 페레그린 출신이야. 그래갖고 거기 회사 망해갖고. 네. 아 진짜요? 그럼. 동방 페레그린 증권 옛날에 급여도 세고 잘 나갔을 때. 어쨌든 그 anyway. anyway. 그러니까 하루니까 이것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신다면 주식 투자 이거 얼마 재밌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조금 쳐다보다가 돈 벌어가지고 시간 자기 여유 시간 실전 갖고 남들 진짜 꼭두 새벽 오밤주가 열심히 한 달 일해가야 월급 한 200~300만 300~400만 원 받는 나는 하루 이틀 잘하면 이것도 한 몇백만 원.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잘하는 방법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칼 같은 손절매. 그렇지. 나 그래서 원칙.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손절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오래 간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케미의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지 몰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즐겁지 않으셨나요? 평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역시나 재밌었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또 함께 질문을 하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몰랐어요. 자 선생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나 즐겁죠.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걸 사준다니까 더 즐겁습니다. 누가 쏘는 거죠? 모르죠.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 누가 쏘냐니까 기자하고 뭐 검찰 직원하고 뭐 경찰하고 기자, 검찰, 경찰 가서 밥 먹으러 갔어요. 네. 밥값 누가 낸다 그러죠? 각자. 식당 주인이 밥값 낸다. 그것처럼 누가 내주겠다. 정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 달마 선생님과 함께하신 무국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또 챙겨봐야겠죠? 오늘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더 유쾌하게 들으셨을 예.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좀 평소보다 더 많이 웃으시고 또 풍성하게 꾸며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시간 여러분도 재밌으셨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방송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뿅뿅. 뿅뿅뿅 구독 좋아요. 좋아요.